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날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 귀로 듣는 이야기 2020년 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보인데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절파님이 하는 매매는 저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말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매매했다고 해서 초보고 1년을 매매했다고 고수고 10년을 매매했다고 해가지고 뭐 초고수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한 10년 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눈을 감아도 잘하는 사람들을 기능자라고 얘기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기능자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을 배워도 잘하는 사람은 매매 참 잘하고요, 10년을 매매해도 못하는 사람은 참 못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근본적인 근원이 뭐냐 그러면요, 그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가 초보라고 생각하는데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잡아버리니까 시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려가 있으면, 처음에 1%만 손해 났을 때 손절을 했으면 10만원 날리면 끝날 거를 결국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날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돈을 메이저들 하룻밤 룸살롱비로 보태주고 나면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죠.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교육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일주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10년을 지나도 돈 100원도 못 버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입니다, 저를 초보를 위한 강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강좌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강좌는 여러분들이 메이저들한테 몇 천만 원씩 또는 몇 억씩 주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은 이미 메이저들 술값으로 다 보태주고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돈이 있다고 무작정 투자를 하게 되면요, 당연하겠지만은 그 돈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잠시 맡고 있는 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거를 배우든,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보고 배우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고요. 뭐 친절하게 아이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여기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꼬시는 사람들은 다들 사기꾼 아니면 메이저지. 그죠? 여러분들 돈 뺏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메이저거나 혹은 사기꾼이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뭐 수많은 기법들, 좋다는 뭐 매매 방법,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쓰게 되면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프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저는 주식은 잘 몰라요. 저는 옛날에 한 종목이 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에 있던, 그 종목을 매매하던, 그때 40대 초반이었습니까? 한 10년 더 이전의 얘기인데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맨날 그 종목으로 3천만 원가시 해가지고 한 10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뭐 이평선도 볼 줄 몰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는 것은 하나죠. 주성 엔지니어가 5,000원 오면 잡아서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주가가 움직인 게 거의 10년 이상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더블 내고 더블 내니까 바로 그냥 10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은 벌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주식 공부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지, 그죠? 예. 결국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이평선 보려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려고, 일본 분석을 하려고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교훈 중에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본인이 뭐 큰 병에 걸렸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알게 되면은 더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률적인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평선을 공부하고 거래량 공부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기초적 분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것, 자기의 매매에 맞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건데, 그거를 열심히 갈고 닦고 있으니까 더 안 맞는 거죠.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생기는 병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의심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다 보면 의심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아, 나는 의심병이 있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의심병이거든요. 상승 같은데 하락이 보이고, 하락 같은데 상승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의심병으로 인해서 투자가 단조롭게 단타 경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매매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단타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초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5년 이상의 경력이라든가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나쁜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보이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경력 좀 오래되고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을 보고 하락장에서도 상승을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지금처럼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계속 하방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아무리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제 눈에서 또는 제 마음이 이제는 상승이니까 상승으로 갈아타라 하기 전에는요, 저는 절대 상승으로 갈아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나쁜 버릇을 들여서 의심병만 키우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실력만 높아지는 거죠. 네, 주식을 오래 하면은 실력은 높아집니다. 딱 보면은 아,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데 맨날 매매를 실제로 해보면 돈을 날린다는 얘기죠. 그 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매매할 때마다 완벽하게 100% 수익을 못 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먹을 때 많이 먹고 날릴 때 많이 날리더라도 먹을 때 많이 먹으면 괜찮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깡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날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손해를 안 보면 손실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지도 않고, 또 뭐 시장에 의심병이 생기지도 않고, 제일 좋은 것은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기준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또는 잘했을 때는 당근도 주고 못했을 때는 페널티도 주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주성 엔지니어를 샀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는 주성 엔지니어가 5천원만 오면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팔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게 몇 개월,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다시 만원이 오더란 얘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자기 기준에 세워서 기준대로 매매했어요. 또 매매하다가 의심병이 생긴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손실을 보면은 항상 자책을 하는 것이 내가 손절을 못해서 그래, 나는 매매를 참 잘하는데 이번에 손절을 못해 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거리인데,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손절은 누구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트 다 나와가지고 손절을 하라 그래도 그분들도 손절 못할 거예요. 손절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자신의 실력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그 손절 잘못으로 자꾸 핑계를 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손실 나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물론 사람이 어떻게 손실을 나지 않는 매매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손실 나지 않는 매매를 지금 10년, 지금 제가 19년째를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왔던 그 내용들을 19년 동안 제가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겠지만, 뭐 사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배운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도 열심히 계속 벌고 있을 거고요. 배워도 안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주식을 포기하고 이제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은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리지 않게는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분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손실나지 않는 매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는 수익을 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분 만에 3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0만원,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매일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만원씩만 벌어도 1년에 2,400만원이고 10년이면 2억 4천만원이죠. 근데 20, 30만원을 매일 번다 생각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요,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뭐 많이 걸리면 30분 정도. 뭐 어쨌든 쉽게 돈을 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방심을 했습니다. 매니저들이 천사구나. 요즘 보니까 정말 투자만 하면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천사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잘하는 옵션이라는 종목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를 쳤지. 그 뒤로부터 주가는 계속 숨도 안 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0.5%에서 1% 사이에서 한 개씩을 물타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올라갔어요. 순간적으로 아침에 벌었던 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길래 아차 싶어서 그때 절반을 매도를 하고요,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장에 벌었던 돈의 한 절반 정도, 15만원, 오늘 수익이 16만원인가 그런데 한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잡은 자리보다 시장은 많이 올라갔지만 또 제가 잡은 자리보다 지금 훨씬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물렸다고 해도 지금 보유를 했었으면 몇백만 원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내가 물렸다, 내가 매매를 실패를 했구나 스스로 인정을 하고 절반 청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도 청산을 할지 아니면
조금 보유를 할지 결정을 내렸듯이 사실상 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익인 거는 맞지, 그죠? 장중에 조금 힘들기도 하고 쉬운 장도 있고 어려운 장도 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되게 쉬웠어요. 30분 정도 동안 9시 반까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그 뒤로 주가가 쳐 올라가면서 등락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급등락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장중에 물리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수익이 나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보다시피 자전거 타고 밖에 나와서 레저를 즐기는 거죠. 이게 제 일상입니다. 아침에 잠깐 매매해서 수익 내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놀다가 또 실컷 놀고 헬스장 가고 놀다가 저녁 9시나 10시쯤 돼서 미국 스토브를 보고 또 수익 내고 또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잠깐 매매하고 놀다가 또 저녁에 잠깐 매매하고 놀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적게는 한 20만원, 많게는 40만원, 50만원까지 지금 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렵든 쉽든 간에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매매 횟수마다 성공률이 100% 될 수는 없고요. 매매 성공률은 95% 정도만 유지해주면 나머지 5%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꾸준한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일 수익과 매일 수익이 아닌 것의 차이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미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매매했는 사람과 그냥 경력은 1년밖에 안 되지만 계속 돈을 버는 사람의 실력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10년 동안 번 사람이 실력은 더 좋아요. 근데 1년 동안 돈을 벌어온 사람은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돈 버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손해를 보면서 매매해왔던 사람은 실력은 굉장히 높지만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돈 버는 방법과 실력이라는 게 반드시 일치를 하느냐? 저는 반드시 일치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하고 싶어요. 실력과 돈을 버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식 공부를 좀 하면은 실력이 높아지겠지. 실력은 높아집니다, 충분히. 근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운 사람과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실력을 키운 사람, 이 두 사람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남들에게 설명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박다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쓸모없는 내용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성 엔지니어의 얘기처럼 그냥 그게 5,000원 오면은 10,000원 가더라. 그게 실력의 전부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법니다. 근데 정말 TV에 나와서 유명하다고 자기가 시장의 모든 것을 알 것처럼 매일 시황을 불러주고 종목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10년 동안 계좌가 플러스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한 명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0명 중에서 한 명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는 돈을 못 벌면서 남한테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법고시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스타 강사가 된 것처럼요. 그 사람은 강사로서는 성공을 했지만 사법고시 시험은 붙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사법고시 못 붙어요. 근데 남을 가르치는 능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핵심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핵심을 모를 뿐인 거지. 그 사람이 잘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핵심을 벗어나서 쓸모없는 걸 공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 하니만 못하다, 즉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매매 방식이 또는 자기가 공부해왔던 방식이 반드시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쓸모없는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실전에 대한 감각, 실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이론적인 내용들에 집착하게 된다 하나,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초보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요, 초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초보인데 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저 돈 많은데 제 돈 좀 뺏어 먹으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키우세요. 잘 모르겠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을 하세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그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암기를 해버리세요. 머리에 박아 놓으십시오 그냥.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게 되면 그 말 뜻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는 책을 보고 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실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에서 본 내용, 책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시장에다 적용시킬 게 아니라 책에서 본 내용이나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그냥 헐기 쳐다보고 나서 나머지는 실제로 열리는 시장,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고 이해를 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산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죽은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